안녕하십니까. 폴리캐스터 홍성문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의 선거 계보로 대선 전국이 크게 요동친 한 주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주자를 김문수 후보로 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 후 빅텐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이모저모를 이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잘 되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 출연했습니다. 예. 이게 원래 큐시 때에서는 네, 좀 무거운 표정으로 해라 그랬는데 예. 오늘 갑자기 또 즐거운 소식이 좀 있어서 네, 오늘 이재명 대표 예. 결국 파기환송심 예. 재판 일정이 6월 18일로 연기됐다는 희소식이 들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사법 쿠데타가 일단 좌절됐다. 네. 그런데 이제 좌절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위대한 국민의 힘,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가장 저들이 주목했던 것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그렇죠. 저는 첫 번째로 네.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로 때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을까? 한덕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예. 내심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연휴 기간 동안 수많은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끔찍도 안 했죠. 오히려 더 올라갔죠. 오히려 이재명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갔고 특히 중도층에서 더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투표 의지도 더 높아졌고요. 예. MBC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더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100만 명 탄핵 청원 네. 서명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조의대에 대해서 예, 조의대 그렇죠. 대법원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예, 100만 명, 이틀 훌쩍 만에. 넘었죠. 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까지 사법부를 시비를 건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깜짝 그렇습니다. 놀랐을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은 국민들이 예. 이 응집했다, 그렇습니다. 결집했다는 게 가장 큰 거였고 그리고 그것이 여론조사로 확인됐다 수치로 네. 이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일사불란함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 이재명 말고 또 다른 후보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플랜 B로. 예, 플랜 B. 그리고 예. 뭐 흔히 이야기는 뭐 비명계나 이런 쪽에 딴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대단했죠. 일사불란함. 그래서 이 단결된 의지가 저기 그 판사들 그 대법원 이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했고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다 막아내겠다. 재판의 이 사법 쿠데타의 의도를 우리가 다 막아내겠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지만 그 법조인들이 다 집단지성을 다 모았어요. 어떤 경우수, 그렇죠.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모든 의견들이 백과쟁명식으로 쏟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강한 의지를 피력했죠. 뭐냐면 14일 날 조의대 청문회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섰고요. 그리고 재판 그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15일 날 판결이 연기되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탄핵 조치 불사하겠다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의 숫자도 증원시키겠다. 그리고 재판도 이제는 재판 영역도 헌재에서 다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이 부분을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7일날 소위 통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등등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민주당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구나. 네. 그리고 가시적인 걸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다 마지막에 활용점정은 뭐였냐면 법원 내부에서 들끓었어요. 그렇죠. 부장 판사들이 처음에 내부 뭐 서울 게시판. 부산 지역 청주 지역에서 부장 판사들이 연휴 때 의견을 냈고 어제 오늘은 또 노행남 부장 판사하고 김주옥 부장 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표현이 네. 논리 정연하면서도 조의대 대법관을 직접 겨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행남 부장 판사는 이재명의 몇 년 전에 그 발언이 네.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그렇죠. 이런 표현을 직접 네. 쓰기도 했고요. 김주욱 부장판사 글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 과대 망상에 기반한 착각이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사주직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 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즉시 수집돼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내부에서 네. 이제 부장 판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조희대가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항복선언을.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 사법적인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네. 행할 짓은 아니었죠. 네. 이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청 투어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네. 수행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뭐 우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경청 투어 해보시면 말이죠. 네. 즉석에서 다양한 질문들도 그렇죠. 나오고요. 네. 민원이 막 쏟아집니다. 예. 지역별로, 계층별로. 그렇죠. 이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그거 예.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김문수 이 사람 잘 못할걸요? 각본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질문하면 이렇게 예, 답을 예. 하겠다. 짜고 예. 치는 고수동은 잘할지 예, 예, 몰라도 예. 현장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준비된 리더다. 준비된 대통령. 예. 예. 자세도 그렇지만 예. 그 해박하기 때문에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또 도지사 시장도 다뤄봤고 또 당대표도 2번씩이나 해봤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안들에 대한 정책 이해도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원래 또 이재명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장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해요. 예. 원래 많은 분들이 이거 경호 때문에 실내에서 행사하시면 어떠냐, 뭐 예. 정책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거 하셔도 좋지 않냐. 거기서 뭐 공약도 발표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굳이 왜 이렇게 그 위험을 경청을 무릅쓰고 왜냐면 요즘에 막 그 테러하겠다 이런 네. 움직임들이 뭐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있었고 예. 또 걱정될 만한 그런 그 제보들이 꽤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님이 네. 가야 한다 현장으로 그 얘기를 하셔서 이런 일정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골목골목 지금 경청 투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큰 거리가 아니라 시장, 전통시장, 그 골목들 가면서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상인들, 젊은 사람들 다 만나면서 네. 대화하면서 지금 전국을 누비고 계시거든요. 네.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실. 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 예.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네. 그리고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그렇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 경청 투어는 성공적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듣고만 이렇게 오면 사람 별로 감동 안 하거든요. 거기 뭔 얘기가 나오면 저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네. 지금 제안한 정책이나 공약이나 민원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알아야 네. 즉석에서 답을 해줄 거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 관련된 의원들한테 지시할 건 지시하고 이게 네. 모습이 보여야 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일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을 알기 때문에 일머리. 일머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일머리 하면 네. 이재명 아닙니까? 예. 네. 자, 그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네.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사태가 중도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이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오히려 그 지지율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박시영 TV 유튜브에서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중도층의 의식을 우리가 분석하려면 말이죠. 네, 최근의 상황만 분석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윤석열 3년 동안의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가졌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지? 라는 거를 네, 잘 꿰뚫고 있어야 지금 중도층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예.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가 여론조사 계속 해보면 말이죠. 갤럽 조사에서 취임 100일 만에 윤석열 취임 100일 만에 20%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중도층이 계속 이탈한 거죠. 그렇죠. 이미 그때 중도층 마음은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죠.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네. 늘 변명, 회피하고 국정 기조를 바꿔라. 야당을 상대로 대화도 하고 소통하라. 소통해라. 무시하거든요. 예, 그리고 각종 비리 의혹이 쌓이고 있었고 경제는 망했고 예. 폭망했고 예, 그런데 내란까지 일으켰고 그것도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 예. 중도층이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 우호적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진보층은 지금은 진보층과 거의 생각이 유사할 정도로 동조화가 됐습니다. 진보층의 동조화. 네.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여론조사 곳에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간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전체 지지율이 52.3%가 나왔는데요. 네. 중도층만 보면 그 일주 전에 47.8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55%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법 쿠데타를 보면서 예. 중도층들이 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대법원들이 얼마나 대법관들 깜짝 놀랄 당황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김문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김문수가 되리라고 저희 박시영 TV에서도 한 2달 전부터 사실은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 자체가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뭐 신천지로 의심되는 종교 세력들, 예. 또 정가운 세력들이 이미 많이 포진돼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 내란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냈지만 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예. 옹호하기도 하고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 세력의 덫에 갇힌 상태였다. 네, 그 위에 올라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꾸짖지 않고 올라타 있어 한 배를 탄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그들의 그 국민의힘 안에 그 극우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당원 숫자를 거역할 수가 없는 상태에 예. 내몰렸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말이죠.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친윤 대 반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친윤이 거의 70%를 상회했었어요. 반윤은 30%도 안 됐습니다. 네, 그 70%가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70% 내에 다수는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김문수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 네.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배신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또한 당내 그런 구도가.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한동훈이 됐다면 네. 나 끝까지 롱런할 거야. 나는 뭐 한덕수하고 뭐 절대 연합하지 않을 거야. 아, 당연히. 뭐 이런 뭐 그것도 내용도 있죠. 있었겠죠. 그것도 있고 네. 한동훈이 되면 말이죠. 국민의힘의 지금의 친윤계는 물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내부 지금 싸움은 차기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그렇죠. 대선 어렵다고 자기들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차기 당권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친윤들은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막아야 한다라는 네. 게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싫든 좋든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네. 그래서 김문수가 유리한 거죠. 국민의 힘을 보면은 대선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오직 오직 당권 그리고 지자체 선거 네. 그다음 다음 총선에만 타켓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아마추어고 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아마추어 그 뭐랄까요 그 선거 경험 별로 없는 아마추어들이 그렇죠. 많이 몰려 있어요. 그냥 관리주의자. 네. 근데 김문수에는 달고 다른 네. 김재원 전 같은 최고, 사람. 예. 차명진 전 의원 예, 예. 이런 사람들 핵심 측근입니다. 이제 복귀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할 게 예. 거기 김재원 있죠 아까 장동혁이라고 그 예, 판사 보령 소찬의 국회의원 있죠. 네. 여기도 충남지사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김재원은 대구시장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꼭 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권을 장악해야 자기한테 차기 지방선거 시장에 도지사에 나갈 그런 발판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 절대 양보할 리가 없는 거죠. 모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다 얽혀 있군요. 정치가 늘 그런 법. 예. 한덕수 얘기 좀 할까요? 예. 박시영 TV를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평가하신 그 대목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너무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이제 시원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덕수 전 총리 요즘 행보를 보면서 네. 우리 박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준비 안 드러나죠. 됐죠.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게 뭐 개헌, 3년 임기 단축, 반명, 이재명만 반대하는 사람 모두 모여라, 예. 빅텐트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에 전혀 지금 개헌이 벗어나기. 시대 정신입니까? 내란 아니죠. 종식이 시대 정신이지. 그렇습니다. 일상 회복, 예. 위기 극복 이런 게 시대 정신 아닙니까? 경제 회복, 경제 이런 회복, 것들. 경제 성장 이런 게 시대 그렇죠. 정신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비전 못 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경제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통상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는 게 만약 한덕수가 대선 나오려고 몸을 풀었는데 이 사람 내가 전략이 없다고 느낀 게 뭐냐면 트럼프하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네. 만약에 자기가 대선에서 이번에 반드시 거머쥐겠다고 생각했으면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어야지. 그렇죠. 예. 우리 양보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제가 우리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당히 붙는 만약에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꼬랑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3년 동안 경제 말아먹은 장본인이고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런데도 나이도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예. 정치도 모르고 그리고 모욕도 심하고. 그야말로 노역이죠. 근데 예. 이분이 만약에
판을 뒤엎으려면 호남에서 일단 흔들려야 돼. 자기가 호남 사람이라고 떠들었잖아. 호남이 요지부동이야. 움직이잖아. 그렇죠. 한덕수 호남을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도층이 움직여야 돼. 중도층 끔찍도 없어요. 예. 안 해요. 그리고 그 스윙부터 성격이 강한 이쪽으로 표를 갔다가 저쪽으로 표를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강한 계층이 바로 자영업층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영업층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드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정책이 좋으면 조금 표를 바꿔요. 표심을 바꿔요. 생계와 직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넘어왔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 내란을 겪으면 4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장사하기 힘들었잖아요. 위로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서는데 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는 너무나 소극적이었거든요. 지역화폐 있으면 그런 내란 없애려고 했고 네. 내란 지원금 이런 것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네. 과감한 추경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영업자들 딱 봤을 때 한덕수에 무슨 메리트를 느끼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가 어디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20, 30대가 뭐 또 한덕수 같은 분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의 그 후보 단일화 문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른바 그 김덕수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날지 좀 한번 가늠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무조건 시간은 김문수 편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 뭐 선거를 치러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요 한 9일 이달 9일만 되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한독수가 후보 등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9일까지 확답이 안 되면. 네. 왜 그런고 하면 10일이 등록일이죠. 11일까지 예, 등록일인데요. 등록일이죠. 12일부터 유세 차량을 돌려야 합니다. 돌려야죠. 그 근데 후보 번호도 나오고 후보 번호가 나와요. 기호죠, 기호. 근데 유세 차량 돌리려면요. 예. 전국에 한 300대가 필요합니다. 네. 120억이 들어가요. 지난번 제가 방송 네. 들으니까 80에서 120억 정도 120억 들어갑니다. 예. 120억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선거 연락사무소를 다 구해야 유세 그래야죠. 차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연락사무소 또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선거 공보물 30억, 40억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돈 이렇게 합치면 200억 이상은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첫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문수는 무조건 버티려고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명분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여당이 지금 후보잖아요. 여당이 후보이고 당권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벌써 한 209명이 전직 국회의원들이 다 지도부 후보 교체를 강요하지 말라고 집단 서명을 했어요. 예. 209명 예. 전직 의원들이 다 모였어. 거기에 나경원이 도와주죠. 예. 홍준표가 도와주죠. 안철수가 도와주죠. 그 다음에 그 누구냐 한동훈도 도와줘요. 아, 김문수. 김문수를. 아, 예. 왜냐하면 같이 경선을 치렀잖아요. 네. 저 외부 인사 아닙니까? 외부 인사 그냥 꽃가마 타고 날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목적이 뭐냐? 윤석열 복귀 프로그램인 거예요. 한덕수를 통해서 예. 윤석열이 복귀한다. 조이대하고 짜갖고. 그러니까 지금의 작품은 윤석열이 모든 걸 기획해서 한덕수와 조이대가 같이 이 합작을 해서 지금 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 그 한덕수 내고 예. 조이대 통해서 이재명을 날리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한덕수가 되면 예. 사법에서 사면권 행사하고. 윤석열을 무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사면. 내란 무죄를 주고 예,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사면을 시켜서 이런 시나리오예요. 네. 지금 시나리오가 그게 다 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죽지 않았구만요. 그렇죠. 그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아까 있던 한동훈이라든가 홍준표나 나경원 같은 경우도 발벗고 나서죠. 왜냐하면 오세훈이가 예. 한독수 막 손잡고 그 쪽방촌 가갖고 막 이렇게 그 행보를 같이 했거든요. 네. 꼴보기 싫거든. 왜냐하면 차기 서울시장 경쟁자거든. 아. 오세훈의 경쟁자는 나경원 아닙니까? 예. 나경원 무조건 저 김문수 배팅하죠. 그렇군요. 이해관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 적어도 한덕수가 이렇게 꽃가마 타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왜 그런 거 하면 윤석열 한번 지켜봤잖아. 네. 검증되지 않는 외부 인사, 정치적 경험 없는 외부 인사가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예. 한 번도 다 경험해봤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 외부 세력 안 된다. 예. 이런 생각들이 내부 인사가 확고해요. 다만 친윤 지금의 지도부, 권영세라든가 권성도 요 세력들이 윤석열과 짜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짬짬이가 돼 있는 구조지
나머지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은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도 보수군요. 예. 보수가 아니라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덕수가 예. 버티지 못할 것 같고 후보 예. 등록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 김문수가 저 왜냐면 당헌 당규상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후보자가 내가 사퇴하지 않을래 했을 때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꼼수를 쓰면 그거 가처분 신청하면 100% 인용됩니다. 꼼수가 안 통해. 왜냐면 예. 정당이 당원이 뽑았고 정당이 예. 규정된 절차에 위에서 의해서 뽑은 거죠. 뽑은 거잖아요. 당원 김문수는. 당규에 의해서. 그러면 예.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런 사람들 비대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당무 네. 우선권이 김문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이 알겠죠. 한마디로 고집하면 김문수 아닙니까? 똥고집 세거든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 내공도 있고 또 꼰대 스타일이야. 예. 말 안 듣습니다. 예. 예. 자, 이제 6월 10일과 11일 후보 등록일입니다. 6월 3일 대선까지 약 20일가량 남았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윤여준 전 장관이며 강금실 전 장관 등을 포진시킨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저는 또 국민들이 어떤 네. 관점에서 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할지 그 명쾌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최근에 그런 여론조사 실제로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에 보수 인사 참여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국민 다수가 예. 긍정적으로 평가한 예.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걸 환호하더라고요. 거기서 보수 인사는 이제 윤여준, 윤여준. 권오일 의원 같은 그렇죠. 분들. 권오일 전 의원, 예, 예. 이석현 전 이석현 법제처장 법제처장.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하죠. 예. 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대구에서도 전직 의원, 국회의원이 계속 지금 합류하고 있고요. 예. 전 강릉시장도 국민의힘 소속 네. 입당을 했고요. 계속 어쨌든 되는 집안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제나 예예 정규제 조갑제도 같은 마찬가지고요. 예. 그 김진 옛날에 예, 중앙일보 김진. 아, 예. 문서리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문호를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저는 이걸 잘했다고 보는 이유가 예. 이번에 대선의 구도는 기본 구도는 그렇습니다. 헌정질서 수호 세력 때 네. 헌법 수호 세력 때 헌법 파괴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종식을 바라는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세력은 모여라.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이 탄핵 찬성 그리고 내란 종식에 대한 찬성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런 정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세력은 다 모이자. 그리고 저쪽 내란을 일으킨 세력, 내란 척결 세력과 각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대립구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 큰 대선 구도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함께 모이자. 예. 이래서 문을 연 겁니다. 그 기준 없이 무조건 모여 이게 아니라 이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 모이자.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얼마 전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명 예. 수구 세력.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이러면 7대 3 내지 6대 4가 돼요. 그렇게 될 때만이 압도적으로 60% 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야만이 네. 이 세력을 더 밀어낼 수 있고 이 안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뛰쳐나오고 저 구구와 결별하고 이런 게 돼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치를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승리하고 압도적 승리하려면 이 헌정질서 수호하자는 내란에 대해서 척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문을 열고 다 받아들여야 돼. 네. 통 크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대위를 이번에 구성했고 그런 행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분들이 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책 스펙트럼도 진보를 넘어서 보수 영역까지 합리적 보수 영역까지도 그렇죠. 수용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건강한 보수액들은 다 흡수를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집권을 하면 경제 민생 분야는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네. 개혁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기재부 개혁 예. 이런 과감한 개혁은 당이 주도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를 누가 맡느냐 이것도 대선 끝나자마자 민주당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숙제이면서 또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수석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때 기회를 놓치면 사실 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준석 기혁신당 후보와 뜬금없이 빅텐트론에 숟가락을 얹은 그 이낙연 네.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 향후의 스탠스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네. 존재감이 없는데
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봅니다. 더더욱이나. 낙동강 오리알. 예, 원래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 새로운 미래당인가요? 네. 예, 당 자체가 당세가 약한데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정치적인 상징성이 꽤 있었던 분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정계은퇴 하는 게 바람직했는데 지난 대선을 계기로 최근에 한덕수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혁 아니 개헌 연대를 하자. 사실은 반명 앞에는 생략돼 있지만 예. 반명 개헌 연대를 하자 연대.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원래는 국민의힘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꿔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김문수가 바꾸겠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 후보 등록하는데 예. 안 바꾸죠. 첫째. 예. 두 번째 개헌 연대를 하려고 한덕수한테 손을 내밀면서 자기의 존재감도 높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덕수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뼈도 박도 못. 그래서 예.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한덕수하고 단일화 문제가 있을 때 김문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덕수가 단일화하자 계속 얘기하니까 야 나는 당신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이준석, 통크게 같이 할래? 빅텐트로. 빅텐트로 이렇게 빗겨난 거야. 예. 이게 피하려고. 예. 왜냐하면 그거를 합치려면 교집합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죠. 왜냐면 이준석은 또 분명히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거고 예. 거기에 대면 한덕수 너는 입장이 뭔데? 이 복잡합니다. 다 이해관계가 틀려요. 예. 입장이. 그래서 그걸 딱 던진 거예요. 김문수가 일부러. 한덕수가 1대1로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1대1만 갖고는 안 돼. 이준석, 이낙연 다 끌어들이자 이렇게 넓게 쳐버린 거예요. 받아친 거죠. 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낙연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요. 예. 등록한다 하더라도 예.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 뭐 많이 받아야 1점 몇 2%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혹독한 평가가 아니라 이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준석은 어떻게? 이준석은 저는 10%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 왜 그러냐면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면 단일화했을 때 이길 수 있으면 모르는데 특히 여기가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고 탄핵에 찬성했던 김문수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탄핵 문제에서 뭔가 짚고 넘어가거든. 예. 그럼 윤석열을 출당 조치를 한다든가 뭐 징계를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잖아. 내란에 대한 반성하는 게 뭔가 보여야 하는데 김문수가 그걸 하겠습니까? 예. 못 한다고 봅니다. 첫째 못 한다고 보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합친다 하더라도 이준석 표가 지금 6에서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3자 대결하면 가상 대결하면. 근데 이 표는 그대로 옮겨가지 않아요. 합쳤을 때. 여기에서 30-40%는 이재명한테 갑니다. 네. 한 5-60%가 국민의힘 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표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한쪽으로 안 갑니다. 네. 이준석이 그걸 잘 알아. 근데 자기가 버틸수록 국민의힘 후보는 30% 수준으로 주저앉을 겁니다. 한 35% 나오다가 점점 30%로 주저앉을 거예요. 대선 가능성이 없으면. 예. 오히려 차차기로 이준석 같은 애들 한 명 키우자. 네. 이 여론이 보수 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33, 35 정도 있다가 30% 수준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그 표가 일부가 이준석으로 옮겨가서 이준석은 6에서 8% 있다가 잘하면 10%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준석이 보수 재건의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겠네요. 국민의힘 쪼개지게 돼 있고요. 정확한 분석. 그냥 이준석은 지금 아마 신나서 막 그 좋아할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혹시 우리 박시영 대표님 박시도사라는 과거에 과거에 있었죠. 대선에도 예. 총선에도 또 지자체 선거에도 예. 아주 쪽지게 같이 분석을 잘하셨어요. 지금도 예. 분석 잘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뚜껑을 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롭거든요.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사로서.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만났는데 예. 자기가 그 김어준 방송에서는 그 퍼센트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살짝 와서 얘기하더라고. 예. 이게 내려왔대 위에 하늘에서 숫자가 막 내려왔대. 그러면서 58이라고 자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만 보면 55%에서 60% 사이가 맞아요. 지금 추세로만 본다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저 정청래 의원처럼 하늘의 숫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무튼 55에서 55는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뭐 지난번 55를 넘기면 말이죠. 예. 지금까지 87년 이후로 최대 득표율입니다. 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지금까지 가장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예. 대선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보다 무려 한 4, 5% 이상 더 무조건 상회한다.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표 차이가 너무 적으면 네. 찬반이 네. 내지는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려버려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국론 분열이 오고 그렇습니다. 갈등력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좀 승리를 해주고 그래야 개혁도 있는 거고 예, 예. 향후 민주화에 대해서도 더 강한 민주당과 더 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사님께서 예측 2주 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어도 예. 이재명 대표 55 넘고 국민의힘이 한 35% 이하로 돼서 양자 대결이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정동영, 네. 이명박 때 500만 표 쳤었잖아요. 그거보다 그렇죠. 더 580만, 벌려야죠. 580만 표. 더 벌려야 돼. 굉장한 충격이었죠. 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네. 저희 두 번째 사실은 방송이거든요. 네. 저는 우리 그 박시영 대표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네. 대단히 하여튼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별말씀이요. 있고요. 별말씀. 또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 박시영 TV 구독자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시영 TV를 더 많이 선전하고 네. 또 구독을 권하는 걸로 이 네, 감사함을 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박시영 TV 대단히- 많이 구독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경청 투어에서 투표가 총알이라며 국민이 투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국가의 그 어떤 기관이나 세력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시사 토크 홍성문의 대선 포커스에 많은 관심 바라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